요즘 길 가다 보면 무인 매장 진짜 많지 않냐? 아이스크림 가게부터 밀키트, 심지어 카페까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풍경인데 이제는 우리 일상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버렸어. 처음엔 완전 신세계다. 미래형 상점이다 하면서 다들 신기해하고 좋다고 했잖아. 인건비 아끼고 24시간 내내 문을 열 수 있고 매장 주인은 직접 매장에 묵혀있지 않고 시간적 여유도 누릴 수 있으니 완전 꿀 창업 아이템처럼 보였을 거야. 나도 한때는 와, 이거 대박이다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 그런데 요즘 뉴스나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생각보다 많은 무인 매장들이 투자금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엄청 많대. 분명 초기에는 엄청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사업 모델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무인 매장들이 망하고 있는 걸까? 오늘은 이 무인 매장이 왜 자꾸만 실패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는지 우리 친구랑 수다 떨듯이 편안하게 하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해. 단순히 표면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복합적인 원인들을 함께 고민해보자.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리고 가장 흔하게 지적되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경쟁 및 공급 과잉이야. 이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너무나 명백한 현실이지. 특히 아이스크림이나 밀키트, 즉석 사진 부스 같은 특정 품목을 취급하는 무인 매장들은 길거리에서 셀 수 없이 많이 생겨났잖아. 처음에는 새로운 시도였고 희소성이 있었기 때문에 잘 되는 매장들도 많았을 거야. 하지만 너도 나도 무인 매장 창업이라는 유행에 휩쓸려 뛰어들다 보니 순식간에 레드오션이 돼버린 거지. 상상해봐. 네가 사는 동네 골목길에 500m 반경 안에만 해도 비슷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이 3군데, 4군데씩 있다고. 손님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건 좋지만 개별 매장 입장에서는 손님 한 명이라도 더 유치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하는 거야. 매장마다 파는 물건도 비슷비슷하고 가격도 거기서 거기면 손님들은 굳이 특정 매장을 고집할 이유가 없잖아. 결국 박리담회로 많이 팔아야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손님은 여러 매장으로 분산되니 개별 매장의 수익성은 바닥을 칠 수밖에 없어. 이러다 보면 매장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조차 내기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이 치열한 경쟁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하게 되는 건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하고 예측 가능한 결과인 것 같아. 한때 반짝했던 유행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지면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갉아먹는 격이라고나 할까? 이러한 과도한 경쟁은 결국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지. 소규모 개인 매장들이 대기업 유통망과의 경쟁에서도 버텨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어.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무인 계산대를 도입하거나 PB 상품을 내놓으면서 무인 매장들의 입지는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실정이야.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미흡한 상권 분석 및 잘못된 입지 선정이야. 이건 어떤 창업이든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인데 무인 매장 창업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유독 많은 것 같아. 요즘 이게 잘 된대. 무인이라 신경 쓸 것도 없대. 하는 말만 듣고는 충분한 시장 조사나 심도 있는 상권 분석 없이 덜컥 계약하고 시작하는 거지. 예를 들어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주택가 한복판이나 젊은 층보다는 중장년층이 많은 지역에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무인 매장을 열었다고 생각해봐. 아무리 매장 인테리어가 예쁘고 물건이 좋아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누가 그 매장에 들러서 물건을 사겠냐고. 타겟 고객층과 상권의 특성이 완전히 어긋나는 거지. 또 주변에 이미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는데도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도 많아. 대형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이 바로 옆에 있거나 아니면 몇 발자국만 가면 대규모 할인마트가 있는 곳이라면 무인 매장이 그들과 가격 경쟁이나 상품 구성 경쟁에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 편의점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멤버십 혜택, 통신사 할인, 1+1 행사 등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가지고 있잖아. 무인 매장은 이런 부분에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이런 기본적인 분석도 없이 단순히 무인이라서 운영이 쉬울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창업하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 오히려 무인 매장이기 때문에 상권 분석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운영자의 직접적인 개입이 적은 만큼 처음부터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을 찾아야 하는 거지. 이런 전략적이지 못한 접근은 결국 예상했던 수익은커녕 투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돼.
세 번째로는 보이지 않는 비용 및 운영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무인 매장의 가장 큰 장점으로 인건비 절감을 꼽잖아. 물론 인건비는 절감될 수 있지.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돈이 아예 안 나가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정말 큰 오해야. 인건비는 줄어들지 몰라도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보안 시스템 유지 보수비, 그리고 무엇보다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임대료와 관리비 같은 고정비는 계속해서 발생하잖아. 특히 요즘처럼 전기세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냉난방과 조명, 그리고 냉장고나 키오스크 같은 전자기기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 무인 매장의 전기세 부담이 결코 적지 않아. 여름철 에어컨이나 겨울철 난방비는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 여기에 무인 매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뭔지 알아? 바로 도난이나 기물 파손 같은 문제야. CCTV를 여러 대 설치하고 비상벨도 달아놓고 관리를 한다고 해도 작정하고 물건을 훔쳐가는 사람이나 매장을 고의적으로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100% 막기는 정말 어렵거든. 일부 비양심적인 고객들은 결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매장 내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도 있어. 이렇게 한번 피해를 보면 훔쳐간 물건 값은 물론이고 파손된 기물을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그 손실을 메꾸기가 정말 힘들지. 추가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더 강화하거나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또다시 돈이 드는 거고 결국 눈에 보이지 않던 이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계속 쌓여서 운영자의 어깨를 짓누르는 거야. 자동으로 돈 벌어주는 매장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관리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또 다른 사업체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초기 사업 계획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얼마 못 가 자금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네 번째 실패 원인은 획일적인 상품 구성 및 마케팅 부족이야. 이건 앞서 말한 과도한 경쟁 문제와도 연결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의 무인 매장이 파는 물건들이 놀랍도록 비슷비슷해. 어느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을 가도 똑같은 종류의 아이스크림이 있고 어느 무인 밀키트 매장을 가도 비슷한 종류의 밀키트가 놓여 있잖아. 이런 상품들은 이미 우리 주변의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야. 그런데 가격까지 크게 저렴한 것도 아니거든. 그럼 소비자들은 굳이 왜 힘들게 무인 매장을 찾아서 물건을 사야 할까? 특별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지. 차별화된 독점적인 상품이 있거나 아니면 정말 파격적인 가격 혜택이 있거나 아니면 매장 자체에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야. 그냥 매장만 덩그러니 열어놓고 손님들이 알아서 찾아오기를 바라면 절대 안 돼. 아무리 무인 매장이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매장만의 특별함을 알리고 신제품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고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거든. 그런데 많은 무인 매장들이 이런 마케팅 노력 자체를 거의 하지 않아. 무인이니까 손님들이 알아서 올 거라고 착각하는 거지. 예를 들어 특정 지역 특색을 살린 PB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매장에서만 판매하거나 시즌별 한정 상품을 선보여서 희소성을 높인다든지 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이 부족한 매장들이 많아서 결국 고객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문을 닫는 경우가 많대. 편의점만 해도 매달 새로운 행사 상품과 할인 품목을 쏟아내는데 무인 매장은 이런 변화와 활력이 없다면 고객들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거지. 결국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지 못하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어. 다섯 번째는 운영자 방치 및 관리 소홀이야. 아무리 최첨단 무인 시스템을 갖춰놨다고 해도 매장 주인이 아예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지. 그런데 무인이라는 단어 때문에 많은 점주들이 매장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어차피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매장을 방치해두면 큰일 나. 상품 진열이 엉망이 되거나 유통기한 지난 상품이 그대로 남아있거나 매장 바닥에 먼지가 쌓여있고 쓰레기통이 넘쳐서 지저분하면 손님들이 다시 그 매장을 찾을 리가 없잖아. 기본적인 청결 관리, 상품의 유통기한 확인, 재고 관리, 매대 정리 같은 운영 관리는 아무리 무인 매장이라고 해도 점주가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해 꾸준히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야. 무인 시스템에만 100% 의존하고 운영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면 결국 고객 만족도는 급격히 떨어지고 매장의 이미지도 나빠져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지. 내가 자주 가던 무인 카페도 처음에 갔을 때는 정말 깨끗하고 좋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테이블도 안 치워져 있고 음료 컵이 여기저기 널려 있고
쓰레기통도 넘쳐서 다음부터는 그냥 다른 카페로 발길을 돌리게 되더라고. 작은 불편함이 쌓이면 결국 고객들은 등을 돌리게 되어 있어. 특히 음식 관련 무인 매장의 경우.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자칫하면 심각한 문제로 번질 수도 있거든. 무인 매장은 사람이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철저하고 주기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러한 기본적인 관리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매장이 오래 버티기는 힘들다고 봐야지. 그리고 이건 좀 씁쓸한 얘긴데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의 수익 구조 문제도 무인 매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대. 모든 프랜차이즈가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악덕 본사들은 가맹점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하고 정작 가맹점주들이 실제로 돈을 잘 벌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주거나 지원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있다는 거야. 우리 브랜드는 무인이라서 인건비가 안 들어 이익이 많이 남아요. 소자본으로 창업해서 대박 나세요. 같은 식의 과장된 홍보 문구로 가맹점을 유치한 다음에는 나 몰라라 하는 식이지. 가맹점주가 매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익성이 악화되어도 본사는 로열티만 챙겨가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결국 가맹점주만 모든 위험과 부담을 떠안고 힘들어지고 본사만 배불리는 불공정한 구조가 되는 건데 이런 프랜차이즈는 정말 각별히 조심해야 해. 창업을 고려한다면 본사의 평판이나 기존 가맹점들의 수익성, 그리고 본사가 제공하는 실질적인 지원 내용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해야 해. 눈앞에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섣부른 판단을 내렸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으니까. 또한 무인 매장이 자동으로 돈 벌어주는 기계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아직도 많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야. 무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 때문에 많은 예비 창업자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고 노력 없이도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환상을 갖게 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 어떤 사업이든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노력, 그리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한 건 똑같아.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매일매일 재고 확인하고 상품 진열 상태 점검하고 매장 청소하고 고객 불편 사항 없는지 CCTV로 확인하고 계절별 트렌드에 맞는 신제품을 소싱하고 또 재고 관리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는 등 생각보다 할 일이 정말 많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달려가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도 비일비재하고 이런 노력과 시간이 없이는 아무리 좋은 입지에 좋은 상품을 가져다 놓아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어. 사장님은 잠자는 동안에도 돈을 번다는 말은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오히려 직접 매장에 상주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의 실수가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꼼꼼하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어. 그리고 규모의 경제 논리에서 불리하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는 무인 매장의 한계점이야. 이마트나 쿠팡 같은 대형 유통업체들은 워낙 물량을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납품 단가를 훨씬 싸게 가져올 수 있잖아. 그래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판매 가격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어. 이런 대기업들은 물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어서 비용을 더욱 절감할 수 있지. 그런데 개인 무인 매장은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해도 대기업처럼 대량 구매를 하기는 어려워. 그럼 원가를 싸게 가져올 수 없으니 판매 가격도 대기업처럼 낮추기가 힘들어. 결국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야. 가격을 높게 받으면 손님들이 굳이 비싸게 여기서 살 필요가 없는데 하면서 발길을 돌릴 테고 그렇다고 대기업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면 매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마진조차 남기기 힘들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지. 이건 마치 동네 구멍가게가 대형마트와 경쟁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고 볼 수 있어. 아무리 특색 있는 상품을 팔아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소비자를 설득하기 어렵다면 결국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지. 대기업들이 무인 매장 사업에 뛰어들지 않는 이상 개인 무인 매장은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인 매장이 여전히 매력적인 사업 모델인 건 분명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공적으로 무인 매장을 운영할 수 있을까? 몇 가지 중요한 고려사항들을 짚어보자. 첫째,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는 필수 중의 필수야. 다른 곳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우리 매장만의 특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해. 예를 들어 특정 지역 특색을 살린 PB 상품을 개발해서 우리 매장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거나 유기농 식재료만 취급하는 무인 매장, 혹은 특정 취미용품의 피규어, 레고, 비건 식품 등 전문 무인 매장처럼
아주 명확한 콘셉트를 가지고 니치 마켓을 공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냥 아이스크림, 밀키트처럼 흔한 품목만 판다면 결국 가격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들거든. 독특한 인테리어나 매장 분위기를 조성해서 손님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차별화 전략이 될 수 있어. 뭔가 확실한 우리 가게만의 매력이 있어야 손님들이 여러 경쟁 매장 중에서 굳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둘째, 적극적인 고객 소통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 무인 매장이라고 해서 고객들을 모른 척하거나 방치하면 절대 안 돼. 오히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고객의 작은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 CCTV를 단순히 감시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는지, 어떤 물건을 찾는지 등을 파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 그리고 고객의 문의나 불편 사항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해. 예를 들어 매장 내에 고객 건의함을 설치하거나 키오스크에 비상 연락처를 명시하고 메시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는 거지. 고객 게시판 같은 걸 만들어서 의견을 듣고 그걸 매장 운영에 반영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손님들이 여기는 무인 매장이지만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내 의견을 반영해주는구나 하고 느끼면 단골이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잖아. 심지어는 정기적으로 고객 감사 이벤트를 열어서 소통을 강화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야. 셋째, 철저한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 이건 어떤 사업이든 성공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인데 무인 매장은 특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 유동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 매장의 주력 상품을 소비할 만한 연령대나 계층의 사람들이 많은지, 주변에 어떤 경쟁 매장들이 있는지, 그들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꼼꼼하게 분석해야 해. 단순히 여기가 공실이래라는 이유만으로 덜컥 계약해서는 안 돼. 데이터 기반의 철저한 시장 조사를 통해 우리 매장이 가장 성공할 확률이 높은 최적의 장소를 찾아야 해.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상가라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상품을, 오피스 밀집 지역이라면 직장인들을 위한 간편식이나 커피 등을 강화하는 식으로 상권에 맞는 맞춤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 남들 따라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분석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는 거야. 초기 투자 비용이 큰 만큼 한 번의 입지 선정 실패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 넷째, 효율적인 비용 관리는 무인 매장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야. 인건비는 절감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전기세, 임대료, 관리비, 보안 시스템 유지비 등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이 만만치 않거든. 불필요하게 나가는 지출은 없는지 항상 예의주시하고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조명 사용 시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등 작은 노력이라도 꾸준히 해서 고정비를 최대한 줄여야 해. 재고 관리도 중요한 비용 절감 요소인데 너무 많은 재고를 쌓아두면 보관 비용이 들고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해야 하는 상품이 생길 수 있으니 적정 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 무인 매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인건비 절감인데 다른 부분에서 돈이 줄줄 새는 곳이 많으면 그 장점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잖아?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처럼 사소한 비용 절감 노력들이 모여서 결국 매장의 수익성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결론적으로 무인 매장은 분명 매력적인 창업 아이템일 수 있지만 무인이라는 단어에 현혹돼서 쉽게 생각하고 뛰어들면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거야.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제대로 되지 않은 상권 분석, 생각보다 큰 운영 비용과 도난 위험, 획일적인 상품 구성과 마케팅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점주의 관리 소홀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겹치면서 많은 무인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해외 사례들을 통해서도 완벽한 무인화의 어려움과 소비자 편의성 확보의 중요성을 배웠잖아.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철저한 준비와 차별화된 전략, 그리고 꾸준하고 세심한 관리가 뒷받침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생각해. 단순히 인건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와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무인 매장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무인 매장 창업을 꿈꾸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내가 해준 이야기들을 꼭 참고해서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어.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 다들 파이팅!